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르면 내년에 합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와, 정말 갑작스럽게 나온 이야기라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드릴 건데요. 지금 JP모건이 주최하고 있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주주들이 원한다면 내년이라도 합병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은퇴 이후에 핀란드에서 AI를 활용한 원격 진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셀트리온의 삼형제가 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세 기업자의 합병 소식은 과거부터 계속 나왔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셀트리온만 그냥 딸랑 떨어져가지고 코스피를 이전한 것도 여기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짠 하고 이제 시장에 밝혀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어떤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내년에 주주들에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코스피 이전할 때도 주주들의 뜻을 물어서 하겠다. 그래서 주주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코스피 이전이 됐던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 이 3사가 모두 합쳐지게 된다면 뭔가 또 다른 시너지를 낼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쯤에 이제 주주들의 뜻을 물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이미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삼형제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합병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주주들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현재 셀트리온은 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 셀트리온 제약은 화학 합성 의약품으로 그 기능들이 각각 다른데 요것을 다 합쳐가지고 종합회사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내용을 주주들에게 물어보고 주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석했었던 사람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합병한 이후에도 그러면 이 수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질문에서 이 서정진 회장은 50% 이상의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회장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어느 정도 계산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점이 좋은 거고 어떤 점이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합병이 된다 그러면 셀트리온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일감 몰아주기였어요. 일감 몰아주기. 이제 보통은 다 그렇죠. 이 대기업 있고 밑에 자회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 그래도 이제 자회사들에게 일감은 몰아주고 싶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큰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이제 회사를 조그만 거 차렸어요. 관련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자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녀분들이 부품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녀회사에서 부품을 사서 쓰고 싶겠죠. 그럼 야, 내가 너희들한테 수주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좀 줘. 그러면 우리 회사도 좋고 너희 회사도 좋고 다 같이 상생하는 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은 특정 기업을 이렇게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에서는 조금 이게 불법적인 요인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이 셀트리온 쪽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증여세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증여세.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증여세를 낸 것이 부당하다. 다시 돌려달라라고 법원에 소를 냈었는데 그것이 이제 기각이 되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죠.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해서 의약
의약과 유통, 의약품 유통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셀트리온은 전체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것이 2012년도에 94%, 2013년도에는 98.6%로 늘어났다. 네. 누가 보더라도 이제 몰아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몰아주기의 어떤 논란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더 큰 대형 기업이 탄생한다.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덩치가 커서 나쁠 건 없겠죠. 일단 등치가 먹고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요. 자, 시가총액을 좀 살펴볼게요. 셀트리온은 23조 원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조 원, 셀트리온 제약은 1.6조 원대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세 개를 다 합쳐버리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33조 가까운 32조 원 정도에 가까운 그런 그 크기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건데요. 32조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상당히 좀 큰 규모가 또 탄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와 셀트리온 제약이 합쳐지게 되면서 지금 코스닥의 한 주축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빨아 당겨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코스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이 코스피 이전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우리가 2018년도였죠. 이 셀트리온이 넘어올 때가 2018년도 초반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그 결의가 된 것이 2017년도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2017년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기대치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차트상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을 먼저 좀 봐볼게요.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요. 이게 2017년도의 주가 흐름이란 말이죠. 2017년도. 그 다음에 합병이 실제로는 여기 2018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병이 이제 결정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뭐 공매도도 없어질 것이다부터 해서 코스피 200에 포함될 것이다부터 해가지고요, 많은 기대감들이 있어서 주가가 무려 거의 3배 가까이 튕김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의 합병이 되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 때문인지 모르지만 현재 주가의 상승폭이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에 비할 게 아닙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물론 변동폭은 있겠습니다만 셀트리온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합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사들이는 업체보다는 이제 인수되는 업체죠. 네, 피인수 업체들의 수혜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같은 이 계열에 있는 한 덩어리, 한 집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흡수가 되면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셀트리온보다도 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기대치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볼만한 것은 지금 이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주가 상승률이 더 크다는 거, 그러니까 변동폭이 덩치가 작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이겠죠.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의 상승률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최근 주가 상승률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도 조금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이제 그 모양새가 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 쪽에 진출하겠다는 의견이 좀 나왔어요. 중국의 최대 규모 12만 리터급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16개 제품을 중국 내수 시장에서 생산을 하고요. 1세대 바이오 시밀러인 인슐린의 도전장을 내밀어서 46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당뇨 시장을 공략하겠다. 좋은 소식들이 아주 그냥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그동안은 이제 좀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이제는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될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과정들이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치고 예상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이 되었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단순히 기대치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대신에 지금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 볼 만한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합병 시점에서는 일단 나쁜 소식은 아닌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이쪽에서 이 라인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졌던 어떤 불신이라든지 부담 이런 것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더욱이 이제 바이오 최고 대장인 셀트리온의 이런 움직임들은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게도 조금 활력을 줄 수도 있을런지 그 여부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번 셀트리온의 그 합병 이야기들은 단순한 해프닝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대로 여기서 얘기한 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은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